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들과 이제서야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아니란 걸 알면서도 계속 그냥 당하고만 있었네요.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지방의 작은 동네라 주민들끼리는 거의 다 알고 지내는 곳입니다. 부모님은 중식당을 하셨고 오빠도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네에서 중국집 딸로 불리고는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부지런히 일하셨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게는 잘 되는 편이었고 아버지와 오빠의 솜씨가 날로 좋아져서 동네 맛집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엄청나게 유명한 집은 아니었지만 지역에 몇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다른 걱정 없이 아주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남편과는 오랜 친구로서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도 다 지켜봤고 헤어지면 소주 한 잔 같이 해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남편이 저에게 고백하여 사귀게 됐습니다. 둘 다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기를 원했고 집안에 별다른 반대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제가 아줌마,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며 부르던 분들이 제 시댁 어른이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되려 오래 알고 지내서 편한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시아버지가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퇴직하실 나이는 아니었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유받으셨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주버님과 남동생 이렇게 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남동생이 아직까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시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결국 저한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직해서 지금 마땅히 할 게 없는데 중국집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기술 전수랑 체인점을 하나 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난감했습니다. 물론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잘못되면 원망을 들어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며칠간 고민을 하시고 거절을 하시면 제 입장이 난처해질까 겁나셨는지 장난으로 딸 가진 죄인이다 웃으면서 허락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시아버지가 저희 가게에 오셔서 요리와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셨고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오픈했을 때 처음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저희 오빠한테 얼마 동안 도와달라고 해서 오빠가 주방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사돈댁이라 불편하고 출퇴근도 멀어져서 불만이 많을 법도 한데 불만하는 내색도 없이 그냥 알겠다고 해줬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사과를 하니까 괜찮다며 웃어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일이라면 늘 발벗고 나서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원래 기본적인 인지도도 있는 가게였고 오빠가 요리를 잘하니까 가게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좀 잘 되고 나니까 시댁 식구들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장사가 별거 아니네. 이 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공과 사는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저희 오빠를 사돈 아닌 일하는 사람으로 대접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한테도 할 거 없으면 나와서 좀 도우라고 시켜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가게 나가서 돕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도 한 상황이었는데 임신해서 집에 너무 가만히 있으면 더 위험하다면서 운동도 좀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늘 가게에 나와서 일손을 돕기를 바라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 뭐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엄청 신경이 쓰였죠. 거들먹거리는 시부모님 앞에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본인 할 일을 하는데 왠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집 이거 돈 되네? 진작 할 걸 그랬다. 하며 웃으시는 거 보면서 시아버지는 평생 회사 생활하고 시어머니 집에서 살림만 해봤으니 뭘 알겠나 싶어서 그냥 듣고 흘렸습니다. 뭐 때문에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거 보니까 웃기지도 않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는 가게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가보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씩씩거리면서 전화 왔다고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어서 얼른 가봤습니다. 오빠
오빠는 그냥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기분이 언짢아 보이시기에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시냐고 하니까 네 오빠가 지가 사장인 줄 안다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군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뭐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짜장이 매번 남겨져서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짜장면에 짜장을 덜 넣으라고 했답니다. 남기는 거 어차피 다 돈이니까 식재료 좀 아끼라고요. 오빠는 본인의 스타일이 있고 맛에 대한 자부심도 있기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주방에 참견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장인데 그렇게 자기가 할 말을 따박따박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빠가 보기 너무 민망해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방 보시는 분들은 저희 집안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본인 스타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고 그냥 어떤 방향으로 가게를 이끌어 나갈지 의견 제시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 오빠라고 편드는 거 보라면서 기가 막혀 하면서 짜장면 팔아서 돈 벌어서 부자된 집안이라 유세 떠냐고 난리를 치시기에 그냥 말을 말자 싶어서 대충 달래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자초지종 말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사장이 그렇게 하라면 하면 되지 뭘 토다냐고 또 되도 않은 소리를 하기에 이놈도 똑같은 놈이구나 싶었죠. 그러더니 그렇게 장사 잘 된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냥 가게나 하면 안 되냐고 속에 염장을 지르기에 또 한바탕 싸웠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 집도 저희 집에서 구해줬는데 걸핏하면 장인어른 언제 재산 다 나눠주시냐고 그 돈 받으면 우리도 장사하자고 할 때마다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친한 친구일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되고 나니까 너무 철없고 한심한 놈이란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배달 어플에 악의적인 댓글이 달렸는데 그걸 보고 시아버지가 오빠에게 트집을 잡은 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악의적으로 가게를 깎아내리려고 적은 리뷰 같은데 그거 보시고는 맛이 별로니까 이렇게 적히는 거 아니냐면서 월급 깎아도 할 말 없지 않냐고 했답니다.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뭔 돈독이 올라서 저러는가 싶어서요. 월급 못 깎아서 환장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주변에 여기저기 알아봤겠죠. 그런데 지금 오빠가 받는 페이가 평균보다 많으니까 트집을 잡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할 때보다 돈도 덜 받는 데다가 힘들기까지 한데 동생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참고 버텼는데 그런 취급까지 당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오빠가 열받아서 앞치마 벗고 나갔다더군요. 저는 잘했다 싶었습니다. 도저히 저조차도 저희 시대 꼴보기 힘들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에 남편하고 둘이 그 일로 다투는 중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행동이냐고 자존심만 세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면서 맨날 아버지 밑에서 요리만 배웠으니 사회생활 아예 모르지. 그러다가 혼자 사회 나가서 생활할 때는 그 성질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며 제 앞에서 오빠 욕을 하시는 겁니다. 당장 내일 다시 나와서 사과하고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오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권한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하니까 아이고 아주 장한 중국집 딸 납셨네 하면서 비꼬시더군요. 그러더니 그래 뭐 없다고 장사 못하나? 인건비 줄이고 좋다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자리를 잡아서 이제 없어도 상관없다면서요. 하지만 그 가게에 오빠 없이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맛에 따라 이동하는 게 사람들인데 단골이 되었다 하더라도 맛이 이상하면 바로 갈아타버리죠. 주방장 새로 뽑고 시아버지까지 주방에서 일하셨지만 솜씨도 좋지 않고 속성으로 배운 기술로 만든 요리가 맛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첫 달에는 그나마 있었던 단골로 버텼지만 둘째 달부터는 죽쓰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니까 좀 두려웠는지 저한테 다시 부탁을 하시더군요. 오빠 다시 나오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원래 받던 돈 그냥 군말 없이 줄 테니까 부탁 좀 한다기에 싫다고 딱 잘랐습니다. 물어보시려면 직접 물어보시던지 저는 더 이상 장사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이 못된 것이 시댁 망하기를 고사 지내는 애라며 막말을 하시기에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요. 또 그날 저녁 남편이 들들 볶기에 진짜 진저리가 나서 도대체 우리 집안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기에 하나하나 다 신경 써줘야 하고 도와줘야 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같이 잘 살자는 건데 뭐 그렇게 반응하냐고 난리를 치기에 그럼 처음부터 오빠 있을 때 잘했으면 됐지. 월급 주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을 쓰려고 그러냐며 그냥 장사하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망하는 게 당연하지 하니까 말 다 했냐면서 어디 남편하고 시댁 사람들 무시하냐고 하기에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냥 그 잘난 부모한테 돌아가고 나랑은 그만두자고 했습니다. 그만두자는 게 뭐냐고 묻기에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했죠. 니네 집안 도저히 상종을 못할 사람들이다. 너랑 네 부모 그리고 너도 친구일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편으로는 빵점이라고 말하니까 남편은 뱃속에 애가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 하기에 다 필요 없고 너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안 키우겠다면 내가 키우겠다고 하니까 정말 독한 여자라면서 저를 욕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해서 야채며 식재료 등 거래처에 그냥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 알아서 하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자초지종 조금 설명드리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사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셨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따지셨는데 아버지가 같은 이름을 쓰는 건 뭐라 안 하는데 앞으로 장사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딱 끊으셨대요. 듣고 얼마나 후련하던지.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밀가루 장사해서 돈 좀 벌었다고 우리 집안 개무시한다며 너 같은 것들 돈 좀 있다고 까부는데 어릴 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이 말 듣자마자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디서 술고장 부리냐고요. 그랬더니 힘으로 저를 제압하려고 하기에 몸싸움을 하면서 신랑이까지 버렸습니다. 너무 분하고 열받아서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서류 준비해서 퇴근하자마자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냐고 뻗팅기기에 너 집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구해주신 집이다. 당장 나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돈 있는 요새는 다 떠는구나.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졸부들이 욕먹는 거야. 하더니 짐 싸서 나가더군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사과도 안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저놈은 정말 틀렸구나 싶은 마음에 저도 한가닥 있던 희망마저 접고 그냥 마음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와서 어디 신랑한테 나가라 말하냐 하시기에 어차피 이혼할 사이인데 같이 살면 뭐하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도 마라. 받고 싶지도 않고 이제 가족 아니니까 나한테 이럴 권리도 없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따로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저희 부모님이 도움 주신 거였고 뭐 정리할 거라고는 같이 돈 모아서 산 살림살이인데 난 필요 없으니까 가져갈 거면 가져가라고 하니까 진짜 트럭 가지고 와서 냉장고며 뭐며 실어 가더군요. 정말 그지 같은 집안 학을 뗐습니다. 그 후로 그 가게는 동네에 그냥 그런 중국집으로 연명하다가 결국 타산이 안 맞아서 폐업했습니다. 뭐 저희 가게 입장에서는 다행이었습니다. 괜히 같은 이름으로 오점 남기지 말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그냥 노후에 무난하게 돈 걱정할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복, 본인들이 스스로 거지근성 때문에 차버린 거죠 뭐. 아이는 본인들이 키울 거고 양육비 달라고 하기에 그럴 거면 제가 키우고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하니까 또 그걸로 신랑이 죽입니다. 일단 제가 데리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네요. 거지 같은 집안에 가서 잘 자랄 리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내야죠. 부모님도 안타까워 하시긴 하지만 차라리 잘 됐다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라고 해주십니다.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나쁜 집안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미 동네에서 저희 부모님 인성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괜히 지들만 더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뭐. 다른 동네에 차린 그 가게 망해 없어지고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다른 일 찾으신다고 들었는데 늙음하게 아주 열심히 일해서 건사해야 할 자식들 잘 키우시길 바라고 제 남편이었던 그놈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좋지도 않은 회사 다니는 거 그래도 사람만 좋으면 됐다고 믿어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참 궁금해집니다. 애 아빠니까 평생 영 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안 마주치고 부딪히고 싶지도 않네요. 전 남편은 친구로는 좋은 친구였는데 남편으로서는 아주 몹쓸 놈이었네요. 저도 이제 어서 몸 추스르고 애 키우면서 뭐라도 배워서 어린이집 보낼 때쯤에는 다시 사회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너무 비난만 하지 마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